안녕하세요. 유아과학교육 1주차 3차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나요? 1주차 또 2주차 또 수업 열심히 잘 들었나요? 또 우리가 맨날 면대면으로 수업을 하다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또 잘 듣고 있는지 또 제가 또 전달을 잘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저도 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또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또 1차시, 2차시, 또 3차시 듣고 또 다음 주에 있을 2주차의 1차시, 2차시, 3차시의 내용을 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다음에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효과적이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또 이제 바라봅니다. 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너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고 또 안전적인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우리 이 온라인 수업 기간을 잘 지내도록 해봐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이제 유아과학교육에서 이제 1차시, 2차시, 3차시의 내용을 1차시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2차시에는 바로 이 과학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3차시의 내용은 유아과학교육의 목적, 그다음에 과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과학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과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제가 아까 2주차, 2차시에도 계속 얘기했던 과학적 소양, 과학적 태도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좀 기르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번 3차시 내용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으로는 14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읽어온 친구들도 있다고요? 예습을 해갖고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아과학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쭉 읽어본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왜 과학교육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될까? 또 과학교육에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지난 차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유아들은 어떤 존재다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유아들은 호기심을 지닌 타고난 과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때요? 많은 그 호기심을 탐구과정, 생활 속에서 이런 어떤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탐구과정을 즐기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를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은 결국은 이 환경 자체가 과학이다. 우리는 과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떤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2차시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학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 스스로 이제 2차시에 또 다루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3차시에서도 이론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과학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어 과학적 소양을 기르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과학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목적으로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찾아내고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기쁨을 느끼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의 어떤 그 탐구 과정 안에서의 다양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삶 안에서 자기의 생활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교육의 주된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유아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 과학적 태도, 이러한 중요성들이 강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유아들이 실제 무엇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과학적 태도를 통해 주변의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교육의 주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웠던 것, 예를 들어 물이 어는 거, 물이 녹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때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기본적인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 중, 고 많은 과학 활동을 이렇게 배우기에 물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배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원래 아주 이 학문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시험을 통해서 어떤 평가하는 것이지 시험 자체가 기본 아주 중대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런 과학들을 왜 그동안 많이 배워왔느냐, 그것은 결국은 뭐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초적인 소양을 증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과학이라는 영역에서의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다양한 과학적인 경험들을 어때요? 충분히 다양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아들이 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까지의 과정은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되는 건 거의 없어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예를 들어 모래놀이터에서 모래 떡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무리 없이 모래가 뭉쳐지나요? 안 뭉쳐져요. 그럼 어때요? 처음에 할 때는 모래가 이렇게 잘 안 뭉쳐지네? 드르륵 풀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옆에서 물을 조금 하는 걸 봐요. 그럼 물을 묻히고 뭉치고 그러면서 어떤 통에 넣으면 더 잘 뭉쳐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스스로 그걸 경험하고 또 물이 어느 정도 해야지 잘 뭉쳐지고, 이런 것들을 터득하면서 앞으로 더 다른 경험, 그거 외에 다른 경험이 있을 때 그걸 접목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아과학교육의 주된 목적은 과학적 지식을 많이 알고 뭐 과학 공식을 외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과학적인 어떤 개념,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 이런 것이 유아과학교육의 주된 어떤 목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책의 14페이지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과학적 소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14페이지의 쭉 내용 중에 과학적 소양이라는 단어 찾았나요? 벌써 좀 어떤 친구 벌써 찾았어요. 아직 못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중간 하단에 보면 과학적 소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학적 소양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과학적 소양이 뭐냐 하면 평상시에 일상적인 환경 안에서 과학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갖게 하여 과학적 사고의 바탕이 되는 것, 이것이 뭐다? 과학적 소양이다. 그럼 과학적 소양이라는 것은 어때요? 평상시에 어느 날 교과목을 통해서가 아니라 늘 생활 안에서 과학에 대한 이해도. 근데 과학적 태도가 높으려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과학에 대한 지식이 많아, 우주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럼 어때요? 우주 막 보고 별자리 보고 이런 게 어때요? 재미있을 수 있겠죠. 더 알아보고 싶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해, 뭐 어떤 기초적인 지식, 이런 것들도 과학적 소양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일상생활을 통해 과학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갖게 하여 과학적 사고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 소양이다라고 하고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 과학적 소양이라는 단어를 계속 여러 번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본인의 과학적 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모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과학적 소양이라는 단어까지 좀 다뤄봤고요. 그래서 14페이지 하단에는 결과로 어떤 결론적으로 어떤 15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 유아가 생활 속에서 탐구하려는 과학적 태도를 기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이 아까 말한 과학적 소양을 신장시키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오늘 주제에 얘기하고 싶은 유아과학교육의 주된 목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책으로는 15페이지 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어떤 거가 키워드 될까요? 자, 과학적 태도, 생활, 문제 해결 능력, 또 그 다음 뭐예요? 과학적 소양. 이런 단어들이 결국은 2차 시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죠. 자, 그래서 과학적 태도를 길러서 문제 해결을 함양하고 과학적 소양을 신장시켜 나가는 것이 유아과학교육의 주된 목적이고요. 자, 이러한 목적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를 한 크게 우리 책에서는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첫 번째 목표의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았나요? 본인이 생각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나요? 자,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또 보이네요. 그죠? 2차 시부터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호기심.
과학적 습관, 과학적 태도, 자 이런 것들, 일상생활 이런 키워드들이 있죠. 자, 아까 말한 과학적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목표로는, 세 번 목표로는 일상생활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려고 하는 과학적 습관과 과학적 태도를 기른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로는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탐구하며 관련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율과 능동이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내가 궁금한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다 격려를 해주면 유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과학적 지식, 예를 들어 뭐 물이 언제 얼고 물이 언제 녹고 뭐 뜨거우면 뭐 물이 얼음이 녹고 이런 것들도 다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잖아요. 셀로판지를 겹치면 색이 어떻게, 색깔이 어떻게 변하고 뭐 이런 것들, 자석은 쇠가 붙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겠죠. 과학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논리적 사고력이 생기는 거죠. 자석에 쇠가 붙는다는 걸 아는 애와 자석에 쇠가 붙는 걸 모르는 아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다를 수가 있겠죠. 자석에 쇠가 붙는다는 걸 알면, 예를 들어 쌀 속에 내가 어떤 클립을 하나 잃어버렸을 때 어떤 아이는 그냥 쌀 뒤져가지고 선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클립을 찾아낼 거야 하는 아이도 있고, 이럴 때는 자석이 있으면 돼. 딱 얘기해서 자석을 가지고 와서 금방 쌀 속에 있는 클립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과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이런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과학적 지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과학교육의 목적을 도달하고 과학적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도달하기 위한 목표 세 번째는요. 여기서 키워드 뭐라고 할까요?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나요? 자, 여기서는 이것도 주변 환경,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 자, 그러면 과학적인 방법, 과학의 과정에 대한 기술. 자,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뭔가를 쓰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그걸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 그런 어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 과정에 대한 기술력, 힘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과학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이 과학교육의 주된 목표로 이제 설정이 되어서 이걸 열심히 과학교육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힘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요. 키워드 뭐라고 할까요? 네. 자, 여기도 근데 잘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아주 많죠. 주변 환경, 일상생활, 경험, 생활 속에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거는 어디서? 유아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이게 고등이면 생활 속에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실험 과정에서라든지 또 공식을 대입해 보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아들에게 왜 생활 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이런 목표나 목적에서 왜 생활, 일상생활, 경험 이런 게 많이 나올까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억지로 앉혀다가 자 지금부터 실험해보자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들의 자발적인 주도적인 성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이 늘상 경험하는 생활 속에서의 어떤 경험이 과학적 사고를 높이는데 아주 큰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네 번째도 키워드를 보면 또 주변 환경 또 나오죠. 또 뭐 있어요?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주변 환경에 어떤 자기가 여러 가지 생활을 해가면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모래놀이터에서 그냥 별거 아니죠. 모래놀이터에서 모래를 갖고 이렇게 노는데 보다 더 동그란 모래 떡을 만들기 위해서 유아가 시도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과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결과, 과학에 대한 지식, 습득 이런 것들이 포커스가 아니라 실패를 할지라도 과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탐구 과정의 과정
시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과학교육의 주된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유아과학교육의 주된 목적은 과학적 소양이라는 키워드,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라고 이제 핵심어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기르기 위해서는 어때요? 과학적 습관과 과학적 태도를 길러요. 그 다음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접근해서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과정에 대한 어떤 힘, 역량을 길러요. 네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요. 이런 것들을 하면 주된 목표를 가지고 과학교육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학교육의 주된 목적, 목표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우리가 이제 16쪽으로 들어가면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아들에게 과학교육 이거 너무 교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교과를 알지만 이런 과학이라는 영역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유아과학교육이 중요한 이유, 특별히 유아기에 이런 과학적인 여러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바로 이 16쪽과 17페이지에 있는 유아과학교육의 중요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16쪽에 보면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호기심 찾았나요?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이 있죠. 호기심과 탐구 성향. 자, 유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통해 뛰어난 과학적 소양을 나타낸다. 자, 이 과학적 소양은 유아과학교육의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1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유아들이 이러한 궁금증을 탐색하고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과 경험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제공해주고 적절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16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설명을 조금 요약적으로 과학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17페이지에 첫째와 둘째 이렇게 내용을 제시해서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았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17페이지에 있는 첫째와 둘째 내용을 보면서 유아과학교육이 왜 중요한지, 왜 꼭 과학교육이 유아기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런 내용을 마무리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첫째, 둘째 들어가기 앞서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아기의 과학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목적에서 여러 내용을 다루었고 2차 시에서도 많은 내용을 다루었었는데 여러분들 개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유아기의 과학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물론 여기 여러저러한 내용이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잠깐 이제 1년 뒤면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유아들을 지도하는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과학교육이 유아기에 왜 필요할까? 한번 혼자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첫째, 유아는 어려서부터 주변 환경에 관심과 호기심이 있으며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적인 부분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17페이지에 그 유아들이 갖고 있는 힘, 그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유아는 과학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호기심을 아예 갖고 있고 그것을 탐색할 수 있는, 탐구하려고 하는, 물론 그 탐색이 100%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호기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결하고 탐색하고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유아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유아들은 그런 거 탐색 잘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유아들에게 어떤 생활 환경 속에서 자발성을 가지고 유아들이 탐색을 한다면 유아들은 충분히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보다 충족시켜주고 탐구 능력을 신장시켜주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네, 맞아요. 적절한 자극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유아들이 호기심을 갖고 태어났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늘 보던 거 아무도 누구가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만한, 호기심을 촉진시켜줄 만한 상호작용을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주변에 탐색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어때요? 유아의 호기심은. 그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호기심을 갖고 있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탐구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왜 우리의 호기심을 막 꺼내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이거랑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호기심도 있고 탐구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렸을 때는 분명히 호기심이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것도 만져보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새로운 뭐가 생기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두세 살 때 제일 많이 했던 단어 여러분들 기억 안 나죠? 옛날에 제일 많이 했던 단어가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건 뭐예요? 뭐예요? 끊임없이 질문하죠. 어쩔 때는 얘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할까 할 정도로 끊임없이 호기심을 표출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호기심은 왜 지금 궁금한 게 있어도 막 하지 않죠. 물론 이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이유도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딱 나 궁금해요 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 경험을 통해서 그냥 너무 튀지 말아야지, 너무 이런 거 부끄러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자기 호기심을 드러내지 않는 부분도 생겼겠죠. 여러 가지 교육적 경험, 여러 가지 환경적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 유아기에는 그러한 것들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자극과 경험이 충분히 제공이 되지 않으면 유아들의 호기심은 어때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그걸 촉진시켜 줘야 되는데 너는 왜 이런 걸 궁금해하고 그러니? 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마이크야, 몰라도 돼. 뭐 이러면은 유아들의 호기심은 이런 적절한 자극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아들이 갖고 있는 힘, 왜 유아기부터 과학교육을 해야 되느냐? 벌써 유아들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호기심, 적절한 자극과 경험만 주어지면 유아들의 호기심에 따라서 다양한 탐구 활동을 이루어질 수 있고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과학교육에 대한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현대사회는 사회 구성원의 삶과 과학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 책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2차 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가 이번 과학교육에 대한 2차 시 첫 번째 시간에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자, 뭐냐?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은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바로 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하늘, 뭐 자연물, 이런 책상, 컴퓨터, 마이크 이거 다 뭐예요? 과학과 관련이 없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물론 우선 1차적으로 이런 자연환경,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 자연물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낮과 밤, 온도 이런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이런 어떤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옷을 더 입기도 하고 뭐 이런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과학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여러 가지 이런 공산품들도 결국은 다 뭐다? 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회 구성원과 과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부터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이 과학과 삶의 어떤 공존, 이 함께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또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창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남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 이런 새로운 시도, 결국은 이런 창의적인 끊임없는 문제 해결 시도와 방법은 어때요? 결국은 인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삶과 과학의 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변을 탐색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학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과학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심, 뭐 어떤 자연물에 대한 어떤 관심,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다 과학이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은 특별한 학문이 아니라 삶 자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과학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삶을 이해하고 삶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줄 수 있는 중요한 학문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1주차, 3차 시의 내용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유아과학교육의 개념, 또 과학교육의 기본적인 목적과 목표, 자, 네 가지 다루었었죠. 그 다음에 유아과학교육의 중요성,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가지고 복습으로 한번 어떤 키워드들이 생각날까 이건 한번 그냥 혼자 과제방에 안 올려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배웠던 내용, 2차 시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거나 책에 좀 언더라인을 치면서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이제 2주차 1차 시부터는요, 이제 여러분들 책으로 한 19페이지부터 있는 유아과학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과학교육의 이론적 기초에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과학교육의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2주차에 다루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주차, 1, 2, 3차 시의 내용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또 적극적으로 저랑 온라인 상이지만 또 소통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집에서 이 과학교육 이 책만이 아니라 과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책들도 좀 보고, 신문에서 과학과 관련한 어떤 신문 기사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과학적 소양이 점점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 2주차 때 또 만나요.